glitches. glitch가 뭡니까? some,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요즘 컴퓨터 세대니까 이런 거 많이 써요. bugs라고 해서, bugs가 원래는 벌레죠. 특히 잘 때 사람 괴롭히는 침대벌레, 빈대를 이제 bug이라고 보통 하는데, 넓은 벌레가 이제 bug이고, 원래 벌레란 말은 worm이란 표준말이 있고, 이것을 곤충학적으로는 insect라고 하는데, 다 쓰는 말이지만, bug가 쓰게 되면 빈대도 되고, 일반적인 벌레도 되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기계 다룰 때, 컴퓨터라든가 다룰 때, 말썽 일으키는 장본인, 말썽거리, 원흉을 갖다가 bug이라고 하죠. 그죠? 컴퓨터 하신 분들은, 온라인 하신 분들은 bug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표준말은, 역시 구어체지만, 회화체지만, glitch라고 합니다. glitch. attendant, servant. 이와 같이 형용사 어미를 가진 말을 명사로 전형해서 좀 강화된 의미를 쓸 경우 이것을 형미구명 용어로는 apex라고 해서 apex를 설명 중이었습니다. apex는 뭐의 준말인가? aspiring. 이 말은 형용사일 경우 aspire란 동사에서 분사 형용사인데 똑같은 말은 aspirant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데 이거는 ing 꼴로도 많이 쓰니까 같이 아시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aspiring 그 다음에 primate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primate.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pedient도 아주 임시 방편에라는 형용사도 되는데, ent 형용사함이, 근데 이게 명사일 때는 임시 방편을 쓰는 방법으로서 이때의 명사는 반드시 C가 돼서 카운터로 돼서 편법, 편략에 쓰는 방편, 편법 뭐 같은 말이죠. 편법으로서 그런 편략에 쓰는 겁니다. 이 편략에 쓰는 것이 발전하면 exponent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exponent는 물론 이것들은 expose라는 다 같은 동사에서 이렇게 왔는데 exponent가 있고, 이거는 expedient는 물론 동사가 expedite 해서 뭐뭐를 빨리 촉진하다. 패드가 알다시피 페달처럼 페달 다리 전부 푸트에 어원이 푸트나 복수형 피트나 이게 푸프는 게르만에서 파테르가 라틴어 파테르가 파테르가 되는 거 볼 때 같은 계통인 거 알 수 있고, 요거에도 같죠. 그래서 발에 묶인 것을 X가 out은 엑스포트 할 때 다 아실 거고, 묶인 발을 밖으로 풀어나게 해주니까 뭐뭐를 신속 처리하다, expedite process, 어떤 과정을 갖다가 반드 타동사로서 이것을 아주 신속 처리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파생어 중에 하나가 유명한 expedition, 우리가 말하는 어디 먼 길, 먼 길을 괜히 가진 않겠죠. 뭔가 얻는 바가 있어 가겠죠. 이런 거 유명한 어디를 탐사하는 탐험대라는 뜻을 쓰는데, 어는 다 같은데 요거는 편법, 요거는 탐험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도 같은 어원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ent가 형용사 어미인데, 명사, 어떤 명사? 구체적 명사. 구체적 명사는 것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세는 걸 따지니까 countable, 즉 원을 뜻하는 어나 복수를 나타내는 어미 S를 붙여갖고 써야 된다. 그리고 지정될 경우는 A 대신 더만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count 이런 것들은 명사일 때 countable이니까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이라고 하죠. 계산이 가능하다. 가산 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관사 on이라든가 정관사라든가 s가 필요한 그러한 용어죠. 그럼 aspiring primate가 이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아주 포부가 큰 야심만만한 primate가 해당되는 그러한 편법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여기서 쓰는 X니까 수학에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좋아했다는 표시 X, 미지수, 이걸 소위 미지수라고 해서 아직은 알 수 없다. 알지죠? 아직은 모른다. 해서 미지수, 쉽게 해서 unknown 나오네요. It's an unknown. 슬랭에서는 이제 오늘날 이 엉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
an unknown number인데 number를 쓰지 않고 이렇게만 써도 미지수라는 뜻이 됩니다. 복수임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unknown은 모르는 거니까 on을 붙여서 not 이런 뜻의 접속을 붙여서 미지수하고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일종의 형미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사음이 역할을 하거든요. 분사음이란 게 뭐예요?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일종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unknown의 반대인 기지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기자 써서 기지수를 합시다. 그러면 it's a known number 하면 알고 있는 수, unknown quantity, known quantity에서 기지수가 되겠네. 그러면 it's a known 하면 되겠네. 그건 안 됩니다. 즉 unknown이 명사로 쓸 수 있다고 해서 number 없이 known을 명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용할 때 중요한데, 예컨대 patient는 아파서 참는 것이 patient니까 추상명사는 patient인데 이걸 명사일 때는 C, 보통 명사에서 아파서 참아야 되는 환자의 뜻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픈 자, 환자, 병자죠, 병든 사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약이라든가 진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갖다 꾹꾹 참아라 그래서 patient를 썼는데 그러면 patient가 환자라는 뜻이 됐는데, 그러면 patient의 반대가 유명한 impatient, 참지 못해서 안다라는 걸 impatient라고 해요. 그러면 unimpatient가 명사로 못 쓴다는 것까지도 지난번에 했을 겁니다. 즉 이쪽에 긍정 쪽에 patient가 형미구명이 된다 해서 연관된 것이 또 형미구명,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라서 명사 되는 경우는 형용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20%밖에 안 돼요. 형용사미를 붙이면 형용사라면 써야죠. 근데 명사로도 돌려 쓰는 것은 20%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몰아서 암기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미구명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exponent는 그때 아까 하다 말았죠. 이건 뭘까요? 밖에 노출시켰다. 예컨대 A에다 B를 곱하면 A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될 거죠. 그러면 이걸 줄여서 보통 수업 시간 짧게 이렇게 하죠. 근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거 3개 나오는 걸 일일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거를 4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업에서 무슨 표시? 곱수. 요 같은 것을 제 스스로 곱한 데서 제곱 표시로 쓰죠. 제곱 표시의 이 수를 지수라고 할 때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가리킨다는 지수가 되는데, 이 지수를 갖다가 수학 시간에 exponent라고 하고, 이것이 수학과 관계없는 일상사회적으로 뭐냐면 he is an exponent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exponent 뭐죠? 주창자, 챔피언이다.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선봉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expon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장이 셀 때 쓰는 말이죠. 어떤 이 exponent 하나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뜻인지 어떤 선창자, 즉 advocate 뜻인지 항상 이렇게 변호사이지만 여기서는 주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소리 높여서. 자, 조금 전에 AT를 아까 했나? 여기서 이거를 AT를 하면서 이걸 안 했군요. accurate가 알다시피 이것도 AT도 일종의 형용사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correct한 형용사를 나타내서 정밀한 거죠. 추상명사는 accuracy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컨대 accurate 또는 candidate 역시 이것도 이제 AT를 가졌는데 같은 AT를 가져서 이게 원래 형용사음에서 왔는데 이 경우는 형용사음이 같지만 완전히 명사화돼서 여기까지 볼 때 이제 데이트인데 데이트도 이때 이것을 어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날짜, 시간 또는 날짜를 잡는 약속 같은 거를 데이트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때는 반드시 발음이 이게 음절이 하나니까 데이트 하는데 요때는 발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어렵습니다. candidate는 알다시피 뭐뭐에 대한 후보를 말하죠. can드가 이 하얗다는 캔들처럼 양초처럼 하얗다는 뜻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선거가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연설하는 후보들은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옷 색깔처럼 아주 결백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래에서 candidate가
후보란 뜻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문법상 필요한 당선자의 지금 후보들을 갖다 역시 we are students in the course of trying to select probable candidates for our notion 우리 개념에 딱 맞는 후보들 찾는데 candidate 요거처럼 같은 AT지만 요거는 형용사로만 쓰고 요거는 또 명사로만 쓰고 예컨대 legal에서 와서 legitimate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뭐지? 이거 레그란 것은 렉스 레기스와 같이 법에 대한 거죠. 리걸하면 법적인 리걸 매터가 법적인 거니까 이건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이건 양쪽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형미 구명일 때 양쪽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렇게 이것도 다 양쪽 다 됐다가 나중에 이거는 아예 형미구명이 못 됐던 것이고 이건 형미구명이 됐다가 에이펙스 했다가 명사랑 쓴 것이고 아직도 이건 양쪽 쓰는데 legitimate 하면 illegitimate가 반대죠. 이건 합법적인 적법한 illegitimate는 불법적인 그래서 정통이 아니고 짝퉁인 거 그걸 갖다 illegitimate로 하죠. 그럼 이거는 합법적인 이거는 적합한의 뜻인데 이게 명사로 즉 형미구명이 됐을 경우는 어떤 뜻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회성과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은 관원상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옛날에는 축첩제 비슷하게 원래 이 조상에 대해서 사이드로 태어난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애들은 illegitimate children 해갖고 이거 좀 옛날에 우리말로 서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짝들을 말하는 게 메이트가 짝인데 그러한 짝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세계입니까? legitimate를 갖다 이제 단어로 쓰게 되면 적자랍니다. 적법하게 어떤 집안의 계통을 이어가는 사람을 적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 legitimate 하면 이게 이제 보통 회화체에서는 슬랑 비슷하게 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bastard. 아주 죽이려고 욕할 때 bastard가 이제 순영어 말이고 요거는 라틴어에서는 한자말로서 적자 또는 부적격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at라는 어미 하나가 형용사로만 또는 형용사 명사로 또는 명사로 써갖고 썼는데 있고요. 이것들을 갈라서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expedient까지는 했으니까 편포까지 했고 그 다음 permit, expedient 그 다음에 apex니까 여기서 뭘 넣냐면 여기서 cardinal 해서 L이 예컨대 nature가 자연인데 형용사면 natural 되겠죠. 근데 이 nature와 natural 볼 때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영어는 참 이상한 게 여기에 발음상 nature 요즘 화장품 선전에 나와요. nature republic 그런 표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먹을 끌고 해서 상수로서 쓰는데 이게 nature면 예컨대 이것을 이게 형용사 어미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붙이면 natural 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이는 끝에만 오니까 이거 붙이면서 떨어지고 어떻게 돼? natural. 그래서 이것이 걔네들 딴에는 자연스러운이지만 외국인이 영어 배울 때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natural이 아니라 natural이 되더라. 요거는 TC 합쳐서 한 자음입니다. natural.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nature가 natural이 되느냐? 이 자체의 이 법칙이 뭐냐? 이것이 이제 natio, 라틴 계통입니다. 후기 라틴에서 프랑스에서는 이게 N이 들락달락 붙어갖고, 나치온에서 유명한 나치상의 매천하는 이거죠. 나치온 국민 겁니다. 국가 민족이나 국민민족이나 자연이나 원래 태어난 상태입니다. 태어난 것을 이 나테르 계통으로 수표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할 때 얘도 나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다 다시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예 부흥 부활 재생산 재생부활을 할 때 리를 붙여 재를 나타내는 리를 붙여서 르네상스라고 여기 쓰는데 르네상스 어쨌든 이건 태어난 거와 관계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건 좋은데 이게
라틴 상태, 원래 상태에서는 나티오. 이게 뭐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인데, 영어에서는, 요때는 네이션도 아니고, 네이션. 이렇게 요게 모음이 두 개 나옵니다. 이 모음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음가를 언어학적으로 뭐라라고 합니다. 뭐라. 오늘 배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 명사.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동사, 나태르가 아니라 명사가 돼서, 또는 형용사는 명사 입장이니까 명사, 형용사를 통해서 이 뭐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아까 여기 다시 돌아와서 네이처일 때는 왜 네이처인데, 요거 즉 A인데, 요거 A, 요 발음교 표시죠? 왜 음가가 두 개고, 여기서는 왜 음가가 하나인 내가 되느냐? 이것을 세모라의 법칙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the law of three moras. 세모라의 법칙이죠. 모라. 아까 이러한 모음기 하나를 모라라고 했어요. 실제 발음은 네, 이가 아니라 네, 에. 이렇게 해서 연이어 발음하니까 마치 한 모음 발음 같아도 분명히 음가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세모라는 게 뭐냐? 자, 다시 요거 하나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진 찍고 있죠? 포토는 포토그래프의 준말이죠. 포토그래프는 끝에 이게 자음으로 끝나갖고 물건 자음으로서 사진. 이런 그 일반적으로 픽처라고도 하죠.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은 모양새가 뚜렷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뚜렷한 것은 알다시피 구체명사로서 카운터블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포토그래프에서 포토그래픽 할 때 IC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Y만 붙이면 이게 집합명사, 어미가 돼갖고, 이게 이제 물질적 집합명사인데, 하나, 둘, 셋! 앞에서 하나, 두 번째가 아니에요. 앞에 것은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끝에서 하나, 둘, 셋! 왜? 자음들은 뭐라고 관계없기 때문에, 모음을 볼 때 하나, 둘, 셋! 하고 반드시 세 번째에 액센트를 주는 것이 바로 영어 명사 단위의 발음을 결정하는 decisive factor, 결정 요소더라. 그래서 이거를 1, 2, 3에서 세모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모라의 법칙이 맞는가? 봅시다. 우선 이걸 이제 이건 음절이 이거는 음절이 여러 개였죠. 음절이 하나인데 단음절입니다. 데이트요, 데트란 말은 없지만 만들어서 있다 치고 이 데트가 이제 날짜 이렇게 하면 날짜 시간이 되죠. 2를 붙였을 경우 또 다트가 알다시피 점인데 여기 도트란 말도 있긴 있어요. 도트. 어쨌든 데이트는 여기서 이게 여기서 요건 또는 미국 사람들은 R하고 미국 사람은 O 하는데 이게 다 한 음절입니다. 다트. 이때는 다트인데 끝에 E를 붙이니까 요것이 dote 또는 date처럼 이게 길어지더라. 이것도 도트가 아니라 길어지는데 요 끝이 뒤가 안 들 뿐이지 세게 약하게 하니까 음가가 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모음가가, 모라가 두 개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에 오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죠? silent 하기도 하고, 또는 mute. 이렇게 해서 벙어리란 뜻의 mute 써서, 소위, 침묵할 때 묵자죠. 침묵은 시커먼 겁니다. 그래서, 밤에 개같이 크게 있으면 조용하죠. 그래서 소리 안 내는 거 사이런트. 자, 그러면 이거를 물론 명사형은 추상명사는 사이런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명사고 이게 명사일 때 차이 뭐죠? 이거는 침묵, 물건이 아니니까 유해, uncountable. 이거는 형용사 의미를 갖고서 명사니까 형미구명 오늘하는 에이펙스가 되죠. 그럼 사이런트 할 때 이거는 뭐냐? 사이런트는 묵자음 이렇게 묵음 발음을 안 하는데 써주는 거. 사인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렇게 하면 죄라고 하는 씬인데 요거 발음 안 하는데 요게 있음으로써 시그니 아니라 안 하는 대신에 사인이라서 묵자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 묵음이란 것은 모음이 되든 자음이 되든 이 발음하지 않은 것은 자기는 발음값은 못하지만 그 앞에다가 이걸 떠넘겨갖고 이걸 길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모라가 크게 보면 세모라에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음절이 하나인데 하나 둘 셋 아니지 않습니까? 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게 써긴 썼죠. 글자죠. 그렇죠? 근데 발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라를 시키게 되면 마음속에만 있는 모라 공모라라고 합니다. 공모라. 그러면 공모라까지 해서 하나 둘 셋 액센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해서 무조건 세모라에 떨어지더라. 이걸 세모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공모라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괜히 쓴 게 아니라 이것도 음가는 아니지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수가 뭐죠? 0입니다. 제일 중요한 집합, 공집합입니다. 이거 빼면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date, don't. 이와 같이 쓰고, 이게 이제 합쳐지면 유명한 anecdote, 우리 일화. 그때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갖다 이루어서 anecdote만 써. 이때도 dote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모라 법칙을 대충 했으니까, 이와 같은 거, 이것도 만약에 없다면 express라고 발음했을 거예요. 근데 있음으로써 expose가 될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정리가 됐고, 사일런트, 묵음도 이것도,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불어서 그냥 옵니다. 실랑, 이거 C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실런스가 아니라 사일런스 하더라. 왜? 신문 금지 할 때, 여기다가 이게, 발음이죠. 이것도 모음이죠. 슈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할 때 하나, 둘, 할 때 세 번째가 없어. 그럼 하나 만드는 대시해서, 1, 2, 3에서 사일런스 하게 되면 침묵이라는 발음이 나온 겁니다. 액센트는 물론 맨 앞에는 요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사일런스가 되고, 이건 뭐 그대로 와서 그냥 사일런트가 될 거고, 이것도 없으면 머트죠. 버트, 커트 전부, 이게, 짧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있음으로써 발음은 하지만, 이렇게 반정을 써서, mute가 되니까, mute. 그래서, 요거는 길게 하니까 한모라 역할하는 거 알죠? 이것도 모라예요? 즉, 우를 두 개 쓰시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라, 하나, 둘, 셋 해서, mute도, 비록, 쉽다고 하면 쉬운 단어지만, 어렵다면 어렵고, 이것도 세모라의 법칙을 지키더라 해서 오늘, 잠깐 쉬기 전에 세모라의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왜 이걸 앞으로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프라이미트는, 요거 이제 발음할 때, 프리미트라고 안 하고 프라이미트라는 걸 알겠죠? 프라이메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근데 프라이메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AT일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프라이메이트, 요것도 프리미트를 안 하고, 프라이미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프라임 타임 할 때 프라임은 많이 봐서 알죠? 이게 없으면 프림이 됐을 거예요. 프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프림이지만, 있음으로써, 1, 2, 3에서 프라임 타임 하면 골든 타임 같은 걸 갖다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이건 팀인데, 이게 있으니까 타임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야말로 타임리스 트루스. 영원 불변한 진리. 이거 세모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요걸 카디널과 끝에 서번트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